어젯밤 울산 남구의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5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주민 9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화재에 다행히 사망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가 사다리차 부족 등 열악한 인프라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574돌 한글날과 외솔 서거 50주년 기념 외솔 한글 앞마당이 개막했습니다. 올해 처음 국제 행사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한글 지킴이 외솔의 업적과 한글 문화 중심 도시 울산의 가능성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한글날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오늘 프라임 뉴스는 574돌 한글날과 외솔 서거 5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외솔 한글 한마당 개막식 현장에서 진행합니다. 네, 먼저 화재 소식 자세히 전해드린 뒤 한글 한마당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주민 9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길이 건물 전체를 휘감은 상태에서 강풍이 불어 불쏘시개 역할을 했는데요. 불길은 산불처럼 잡혔다 커졌다를 반복하며 15시간 만인 오늘 오후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배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울산 남구의 33층짜리 주상복합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 7분쯤 12층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건물을 휘감으며 옥상까지 번지는 데는 30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인지하셨지는 여기서 불이 금방 막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막 타고. 그런데 바람이 왜 이렇게 거시기 불어나는 이렇게 막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바로. 이 불로 갓 태어난 신생아를 포함해 아파트 주민 9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철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연기를 과다흡입해 중상자로 분류됐지만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울산엔 일본에 상륙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동풍이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는 발코니가 없는 주상복합의 특성도 불길이 빠르게 번지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건물 외벽에 알루미늄 패널을 붙이면서 쓴 가연성 접착제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루미늄 패널을 붙이는 과정에 가연성 접착제가 강풍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연소 확대가 급속하게 되지 않았나. 결국 불은 15시간 40분 만인 오늘 오후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은 합동감식에 나서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소방당국과 주민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행히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가 사다리차와 겸용 배관 등 열악한 인프라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33층짜리 건물 전체를 한순간에 집어삼킨 이번 화재. 다행히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대응이 빛났습니다. 불을 끄는 동시에 각 호실에 남아있는 주민은 없는지 일일이 확인했으며 옥상에 고립된 주민 40여 명이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게 유도하고 일부 주민은 직접 업고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소방관의 선착대가 일찍 도착했으며 그래서 인명 구조와 그다음에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소방당국은 왕복 8차선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막바지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화재 대피 매뉴얼을 따랐던 주민들의 침착한 대처도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문을 보는 순간 계단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왜냐하면 훈련할 때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하지만 화재 진압에 있어 열악한 인프라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12년부터 고층 아파트는 스프링클러와 옥내 소화전 배관을 분리해 설치해야 하지만 불이 난 건물은 2009년에 지어져 겸용 배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같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거 올렸는데 이거 스프링클러 쪽으로 다 물이 떨어져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수압이 제대로 안 나온. 또 건물 높이가 113m인데
울산엔 52m짜리 사다리차밖에 없어 부산에 있는 70m짜리 사다리차가 오는데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울산에 있는 30층 이상 고층 건물만 100여 개. 하지만 70m 고가 사다리차는 전국에 10대뿐입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대형 화재와 관련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아침 화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진 장관은 정문호 소방청장과 송철옥 울산시장과 함께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화재 원인과 대피 상황, 그리고 늦은 완전 진압과 장비 상황 등을 점검했고 추가 피해 예방과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송철옥 시장도 오늘 오후 화재 아파트 주민 5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주상복합 화재와 관련해 울산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40명을 수사 전담팀으로 구성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보호팀 10명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담팀은 오늘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소방과 함께 1차 합동 감식에 들어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흔히 산업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한글학자들에겐 한글 문화의 수도로 불리는데요. 세종에서 주시경의 바통을 이어받은 한글 지킴이 외솔 최연배 선생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울산에선 선생의 한글 사랑 정신이 계승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외솔 서거 50주년이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윤주 기자입니다. 한글이 목숨이라고 하면서 지켜주셨던 분이 누구지? 저요. 어떤? 최연배 선생님이요. 외솔 최연배 선생의 모교인 울산 병영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한글과 외솔에 대해 배웁니다. 조선시대 일본어를 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께 고마워해야 한다. 나의 조상은 대단한 사람이 많다. 그러니 이제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고 한글을 사랑하겠다. 1894년 울산군 하상면 동리, 지금의 중구 동동에서 태어난 외솔 최연배 선생은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주시경 선생에게서 한글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말과 글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외솔은 1931년 조선어학회를 창설한 뒤 한글 첫걸음을 비롯해 50여 편의 국어 교과서를 편찬했습니다. 국어의 문법 체계를 총정리한 우리말본을 집필하고 한자 혼용이던 교과서를 한글 전용으로 바꾸고 가로쓰기 체제로 한글 현대화에 앞장선 사람도 바로 외솔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걸 가감생제라고 그랬어요. 옛날 최연배 선생님이 그걸 순화를 하기 전에는. 그래서 해방 직후에 최연배 선생님께서 그 교과서 편수 과장을 하시면서 쉬운 말도 쓰고 한글 전용도 하고 그랬던 거죠. 하지만 한글 보급으로 민족의식을 고양시켰다는 이유로 외솔은 3년 동안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국가 쇠망의 원인은 바깥에 오는 적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속에 있다.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맞선 외솔의 한글 사랑 정신은 고향인 울산에서 추모되고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외솔 생가가 복원됐고 선생의 업적을 알리는 기념관과 도서관이 들어섰고 한글의 우수성을 축제로 풀어내는 한글 한마당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최연배 선생의 한글 사랑 정신을 기리는 외솔 한글 한마당은 올해 외솔 서거 5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네, 이런 외솔의 한글 사랑 정신이 바로 이곳 울산에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개막한 외솔 한글 한마당이 그 하나인데 9회째를 맞은 행사는 올해 처음 국제 행사로 치러집니다. 또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축제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거리에 전시된 외솔 최연배 선생의 대형 초상화. 자세히 들여다보니 2만 개가 넘는 깨알 같은 한글로 채워졌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의 글꼴 디자이너의 문자 포스터를 책 넘기듯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외솔 그 최연배 기념관도 있고 여기 와 보니까 다른 나라 언어들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이제 보기에는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오늘이 이제 뭐 한글날인데
또 애기들하고 이렇게 책도 보고 뜻깊은 시간을 가져서 상당히 기쁩니다. 거리 전시회를 연 국내외 22개국 작가의 화상 강연도 마련해 국제적인 행사로 키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글자와 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장을 고고학자 최연배 선생님의 고향인 이 울산에서 마련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더 뜻이 깊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더욱더 알차고 의미 있는 내용의 행사를 기획하여 울산의 대표적인 이벤트로 자리매김되도록 또 역대 한글 공모전 수상작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한글 빛거리를 조성해 빛축제와 병행했습니다. 우죽순 생겨난 유사 한글 축제와 확실한 차별화를 시도한 겁니다. 이를 위해 행사 명칭을 한글문화예술제에서 외솔을 부각하는 순우리말인 외솔 한글 한마당으로 바꿨습니다. 코로나19에 맞춰 대면과 비대면 행사도 균형을 맞췄습니다. 개막식과 음악회, 거리 전시와 외솔 최연배 선생 서거 50주년 기념 특별전은 대면으로 치릅니다. 한글 학술 대회와 한글 문자 빨리 보내기, 인형극과 한글 으뜸 가름제 등 각종 프로그램은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풍성한 상금과 경품으로 대면 축제 못지않은 관심을 불러 모읍니다. 이번 행사는 일요일까지 사흘간 중구 원도시 밀원과 외솔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네, 이처럼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 지킴이 외솔 최연배 선생의 고향인 울산에서 매년 한글 한마당 행사가 열려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죠. 네, 이번에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함께 한글 문화 중심 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울산시의 정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님, 울산은 외솔 선생의 고향이자 한글 문화 중심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한글 문화 관련 사업 어떤 것들이 진행됐고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한글날입니다. 한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큰 화재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셨습니까? 정말 다행히도 인명사고 크게 없이 잘 마무리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우리 울산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사실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시장으로서 정말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예, 울산은 그동안 한글 문화 중심 도시를 표방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보다 아름답고 올바른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어지능 조례를 마련했는데요. 울산이 나온 위대한 한글학자 외솔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외솔 기념관과 한옥 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오늘 개막하는 외솔 한글 한마당 행사도 그 일환인데요. 앞으로도 울산의 한글 사랑 문화를 지역의 관광이나 문화 산업과도 결합시켜 나가면서 명실상부한 한글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네, 울산을 한글 사랑 도시로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잘 보입니다. 네. 올해는 무엇보다 이 외솔 최연배 선생의 서거 5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외솔 최연배 선생님 하면 한글이 곧 목숨이다 하는 문장부터 떠오르는데요. 네. 외솔은 울산이 나온 위대한 한글 학자이고 올해는 또 외솔 선생 서거 50주년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기존의 한글 문화 예술제 명칭을 외솔 한글마당으로 새롭게 바꿨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서 말이 곧 정신이라고 하셨던 외솔 선생의 가치관이 우리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 개최에 대해서 우려와 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코로나19가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고심이 컸습니다. 그러나 한글날에 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으면서도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하고요. 개막식 같은 주요 행사들을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철저한 방역 조치를 더해서 외솔 한글 한마당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루어질 이 외솔 한글 한마당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끝으로 사실 민선 7기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앞으로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코로나19까지 겹쳐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울산형 뉴딜 사업과 9개의 성장 다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잘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면서 시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시정을 펼치는 데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현역 의원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과 박성민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90여 명의 현역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이름을 올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4.15 총선 당시 고발 수사 의뢰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불기소 또는 기소와 체포영장 청구로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판단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지난 3월 울산의 한 선거 사무실에서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한 혐의로, 박성민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에 홍보 피켓을 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8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13km 지역 지하 15km 지점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경북에선 3의 진동이, 울산과 경남에선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2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울산 앞바다와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난 2016년 우리나라에선 모두 252건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이듬해인 2017년 223건, 지난해 88건, 그리고 올 들어 55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역외 유출이 심각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발행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의 온누리 상품권 회수율은 66.7%로 올해 전국 평균 회수율 83.1%를 밑돌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낮았습니다. 특히 올 들어 8월 말까지 울산에 공장을 둔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이 142억 원과 15억 원을 각각 사들인 걸 고려하면 역외 유출이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